보여드릴 거는 우리 농장에 쪽파랑 배추를 심어 놓은 데다가 터널을 한 10m 정도 설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부직포를 또 한 6, 7m 정도 덮어놨어요.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미솔이라는 중국산 온도계가 있는데 총 센서가 5개고요. 그리고 본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무선인데 따로따로 설치를 해두면 그 5개의 센서에서 온도와 습도 등을 수집을 해서 본체로 전달을 해주고 본체에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래프가 본체에 쭉 형성이 되는데 그걸 컴퓨터로 데이터를 읽어서 부직포 안과 외부 온도와 비닐 터널 내부의 온도에 대한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온도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부직포가 적합한 대상 작물이 있을 거고 비닐이 적합한 대상 작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쓰는 데 있어서 왜 그런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면 똑같이 하더라도 남들하고는 이제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총 그 센서가 5개인데 지금 하나는 고장이 나서 못 쓰고 4개가 있어요. 그 4개를 어떻게 설치했냐면 여기 보이시는 이 터널 안에 위에다가 하나 매달아 놨고요. 비닐 상부고 요 밑에 바닥에다 하나 뒀어요. 비닐 상부에 있는 게 1번, 바닥에 있는 게 2번 센서예요. 외부에 있는 게 요게 3번입니다. 이건 그냥 밖에 둔 겁니다. 보온이 안 되고 있죠. 여기 3번, 그리고 이제 부직포 안에다가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거기 4번 보이시죠? 안에다 그냥 뒀어요. 그렇게 해서 총 4개의 센서를 여기 설치를 해놨고 요걸 이제 본체에 여기서 수집한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 저장이 쭉 되겠죠. 24시간 수집한 데이터가 계속 저장이 되죠. 낮 시간대 그리고 온도가 변하게 되는 뭐 저녁 시간대, 새벽 시간대, 아침에 해가 나기 전 이런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대에 이 내부 온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걸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부직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고 비닐을 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구분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 자료를 조금 정리를 했어요. 지금 미솔 무선 온도계 SD카드를 가져와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옮겼어요.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프가 요거는 온도입니다. 0도를 기준으로 요렇게는 온도입니다. 온도. 그리고 여기는 시간이죠. 시간의 흐름. 자, 요 낮은 부분은 뭐냐면 밤입니다. 요 높은 쪽은 주간이죠. 요게 이제 25일부터 27일까지의 데이터인데 낮에 제일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은 어딜까요? 비닐 상부 1번, 비닐의 지면 2번, 외부가 3번, 부직포가 4번이에요. 낮에 자, 이 중에 어느 게 제일 많이 온도가 올라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데이터로 나오는 게 비닐 상부죠. 비닐 상부 거의 30도가 넘어요. 자,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이건 비닐 내부의 지면. 자, 그 다음이 배색은 외부 온도입니다. 요게. 근데 부직포를 보면 외부 온도보다 약간 올라갈 때도 있고요. 약간 내려갈 때도 있죠. 이게 뭐냐면 해가 내리쬐을 때 있죠. 부직포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여기 이제 뭐 배추라든지 이런 게 뭐 심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 햇빛이 직사광선이 내리쬐을 때는 일단 부직포는 햇빛을 어느 정도 차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사광선보다 당연히 열량을 많이 받지를 못하겠죠. 약간 그늘이지게 됨으로 해서 이 밑에 온도가 오히려 외부 온도보다 더 낮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온도가 이렇게 거의 외부 온도에 비슷하게 가요. 낮에는. 그렇죠? 좀 낮거나 약간 높거나 이 수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간을 한번 볼게요. 야간은 어디가 제일 높아요? 야간은 그 비닐하우스 내부 지면이 가장 높습니다. 이건 비닐하우스 지면. 그 다음 높은 게 부직포예요. 야간이 되니까 비닐 지면 여기보다 여기가 지온이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된 지온이 외부로 분출이 되면서 지면은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 부직포 같은 경우는 낮에 같은 경우 외부 온도가 비슷했는데 그 다음으로 높아요. 그죠? 자, 이걸 보면 이제 비닐하고 부직포의 차이가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죠. 낮에 그래프를 봤을 때 온도 상승 효과는 비닐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근데 야간에 보온하는 기능은 또 부직포가 더 나아요. 그리고 이 편차를 보시면 제일 높았을 때 위치를 보면 부직포 같은 경우는 수준이 별로 안 나죠. 여기서 여기까지고. 근데 비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까지 차이가 나니까 온도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늘이나 이런 월동을 해야 되는 작물, 겨울에 자라는 게 아니라 겨울을 버텨내야 되는 작물들은 온도 변화가 이렇게 높은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낮에 성장을 해버립니다. 낮에 성장을 해버리면 오히려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월동 자체가 목적인 작물들은 온도 변화가 적은 부직포가 낫고 오히려 야간에 이렇게 보온이 되고 낮에는 외부 온도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부직포가 오히려 그런 작물에 맞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월동 작물이지만 우리가 성장을 촉진시켜서 이렇게 그 식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수확을 해야 되는 작물들, 겨울초, 상추, 시금치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쪽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은 겨울도 나기도 나지만 비닐 안 덮어도 겨울 나요. 근데 비닐을 이렇게 덮어주거나 하면 성장을 촉진시켜서 낮 온도는 거의 30도까지 올라가니까 우리가 그 봄 가을의 온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성장을 해요. 겨울에 뜯어 먹어야 되는 거는 비닐이 맞고요. 그다음에 월동 자체가 목적인 거는 부직포가 맞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그러면 습도도 한번 볼게요. 습도도 똑같은데 이것도 변화를 보면 야간의 경우는 외부 습도가 높아요. 그 노출이 되어 있는 외부의 습도가 가장 높게 측정이 돼요. 비닐 상부도 보면 이 따뜻한 공기와 함께 거기에 이제 증발이 되어 있는 수증기가 위로 모여들겠죠. 그래서 쪽 위에가 또 좀 높게 나타나요. 그리고 낮에 그 증발이 됐던 물방울들이 저녁에 그 비닐에 막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잖아요. 그거 영향을 받은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부직포입니다. 부직포가 보면 밤에는 이렇게 습도가 좀 낮아요. 제일 낮은 데는 비닐 안에 치면 예. 낮에 한번 봅시다. 이제 낮에 보면 공기 중에 이제 햇빛을 바로 받는 외부는 습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여기가 외부가 제일 떨어지고요. 다음에 비닐 속이나 비닐 상부죠. 비닐 상부가 좀 높게 유지가 되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낮에는 계속 그 열 때문에 비닐 안에 물방울이 맺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닐 그 상부가 이렇게 제일 높을 수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부직포나 비닐하우스 치면은 비슷해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이제 고기는 증발이 되고 위로 다 올라가 버리니까 고기는 공기 중에 습도가 적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이 부직포 같은 경우는 습도를 높지 않은 선에서 쭉 유지를 해줘요.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습도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자,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1번 비닐 상부, 2번 비닐 치면, 이 외부 이 부직포 그렇게 돼 있죠. 자, 평균 온도를 보면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비닐 치면이 제일 높죠. 외부는 당연히 제일 낮겠죠. 당연한 결과죠, 그죠? 비닐 상부가 제일 그 다음이에요. 평균 온도입니다. 낮에 최고 온도는 이 비닐 상부가 높게 나타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비닐 상부보다는 비닐 지면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낮에 데워진 지온 때문에 항상 높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외부는 제일 낮게 유지가 되고, 부직포 내부를 보세요. 이게 낮에 보온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야간에 어느 정도 보온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균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닐 상부와 비슷하게 나오죠. 보온의 효과는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자, 최고 온도를 보십시오. 최고 온도 이 비닐 상부 3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비닐이 치면 28도까지 올라가요. 외부 22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부직포 내부는 보세요. 부직포가 20도죠. 부직포 내부는 직사광선 어느 정도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내부 온도가 적게 측정이 되고 차단이 된다는 건 그늘해진다는 얘기니까 그것 때문에 최고 온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 최저 온도를 볼게요. 자, 비닐 상부 같은 경우는 야간에 최저 4.6도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비닐 그 지면 같은 경우는 아까 지온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보온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랬죠. 그 이제 외부 온도를 보면 최저 온도가 5.3도예요. 그러니까 영하 5도까지 이렇게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영하 5도까지 내려갈 때 비닐 안은 어쨌든 최저 2.4도까지 지면에는 유지가 됐고 비닐 상부도 최저 4.6도까지는 유지가 되더라. 근데 여기서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부직포는 0.7도입니다. 낮에는 햇빛을 조금 가리기 때문에 내부 온도 상승이 많이 없다고 해도 어차피 따뜻한 낮에는 더 뜨거울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야간이 됐을 때 정말 추울 때 그때 효과를 내보내는 게 부직포입니다. 오히려 이 비닐보다 최저 온도가 훨씬 높게 유지가 되죠. 온도의 변화를 봅시다. 그럼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의 변화의 정도 차이를 보면 비닐 상부는 약 34도의 차이가 납니다. 최고 높았을 때 막 올라가는 온도와 최고 떨어졌을 때 온도를 비교하면 34만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닐 치면은 31도죠. 그러니까 요 정도 되겠죠. 31도 요 정도의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온도는 약 28도 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부직포가 이게 특이한 거예요. 온도가 온도 차이가 20도. 최고 뜨거웠을 때와 최고 추웠을 때 차이가 20도밖에 안 된다. 자, 이게 뭐냐면 뭐 보온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비닐보다 안 되는 게 맞겠지만 더웠을 때와 추웠을 때 온도 변화가 적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무 더울 때 너무 뜨겁지 않게 해주고 낮에, 그럼 밤에 정말 추울 때 또 춥지 않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까 보시다시피 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습도를 보면 비닐 안쪽에 뭐 이게 80에서 70으로 가는데 외부는 80이 유지되죠. 자, 습도 요거 80이죠. 평균 습도가.
그러니까 비슷하게 유지를 해줘요. 예.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최고 습도 97 뭐 이렇게 예. 이것도 비슷하게 유지를 해주죠. 최저 습도, 최고 습도와 최저 습도의 이 수치 차이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 비닐 상부 같은 경우에 습도의 변화가 이만큼 38 정도의 이 수치만큼 일어나는데 여기 보십시오. 비닐 지면하고 외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그러니까 습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직포 내부는 뭐 여기 비닐 상부도 그렇지만 비교적 그 변화의 차이가 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요걸 갖고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비닐 내부는 낮에 온도를 상승시켜서 식물의 생육을 촉진하는데 적합하다. 부직포는 그래서 극단적이게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극단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꾸준하게 그 범위를 좀 지켜주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갑자기 추워질 수도 있고 그죠. 낮에 또 그 갑자기 더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완충을 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요즘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겨울에 휴면에 들어가야 될 작물들이 생육이 진행이 되면서 피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작물들이 동해 피해를 입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예 휴면에 들어가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곰으로 따지면 곰이 동면에 들어갔잖아요. 걔들을 깨울 수가 없는 거죠. 자다가 또 깨버리면 다시 동면이 될까요? 그러니까 휴면이 된 애들은 계속 휴면인 상태에서 봄까지 가야 되는데 기온이 상승함으로 해서 이제 그런 휴면이 깨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스템이 교란이 되는 거죠. 추울 때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동해를 입거나 냉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부직포는 월동을 하는 작물, 겨울에 생육을 해서 크는 게 아니라 성장을 멈추고 휴면에 들어가서 월동을 하는 그런 작물들에게는 부직포를 쓰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생육을 촉진을 해서 식용으로 먹는 그런 작물들은 비닐을 덮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수치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고리타분하게 설명하면 많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요점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마늘은 부직포를 덮어라. 그럼 겨울 상추나 겨울초는 시금치는 비닐을 덮어라. 그럼 겨울에도 먹을 수 있다. 이제 마늘은 우리가 겨울에 먹을 게 아니잖아요. 뭐 걔네들은 부직포를 덮어 놓으면 극단적인 온도 변화에 대해서 완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월동을 용이하게 하고 어느 정도의 보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해 및 냉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예방할 수 있다. 저는 우려했던 게 뭐냐면 부직포도 내부 온도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면 마늘밭 비닐 멀칭 안에 지열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해충의 밀도나 병균의 밀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려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낮에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게 해주고 밤에도 그렇게까지 뭐 보온이 많이 되는 건 아니고 딱 그 중간에서 진짜 완충 역할을 해서 너무 많이 안 떨어지도록 해주고 낮에도 너무 많이 안 올라가도록 해주고 오히려 월동에는 확실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마늘 양파에 대해서 뭐 굳이 부직포를 덮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대량으로 재배하시는 전문 농가의 경우는 이런 부직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의 뭐 실험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걸 이렇다 저렇다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개인의 차이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닐과 부직포에 대한 사용상의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다른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